그러면 뉴스도 안 봤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뉴스도 안 봤어? 쉬웠다 그냥 그것만? 안 궁금한가?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일단 수학 난이도를 보자면 작년에 비해서는 쉬웠어요. 특히 이제 공통 부분, 수원, 수투 쪽이 되게 쉬웠어.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기 인형 좀 안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선생님이니까 쉬울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그냥 보기에 그냥 딱 그 전체적으로 몇 개 풀어봤는데 수원 공통 부분에서의 문제에서는 한 하나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할만할 텐데 정도예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미적이 되게 어려웠어요. 아직 뭐 우리가 미적을 뭐 한 번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 2개, 3개 정도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마 1등급을 맞으려면 선생님이 어저께 등급 컷을 이제 여러 개를 봤는데 보통 비슷한 점수대가 어떻게 되냐면 확통 같은 경우는 한 93 정도 나온 것 같고요. 1등급 컷이. 그리고 이제 미적 같은 경우는 되게 낮게 나와요. 85, 86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뭐 사이트가 좀 다른데 보편적으로 한 이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공통 부분에서 하나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4점짜리를 몇 개 틀리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확통은 내가 시험 문제 다 봤는데 확통만 보면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 확통을 어느 정도만 할 줄 알고 모의고사 문제 몇 개 풀었으면 다 맞았을 거예요. 그럼 봐봐. 하나 틀리면 되잖아요. 그럼 96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컷이 이런 거 되게 애매한 점수야. 왜냐하면 2개 틀리면 92란 말이야. 4점짜리 2개 틀리면. 그러니까 공통에서 하나 틀리거나 확통에서 뭐 한 3점짜리 이렇게 틀려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컷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확통은 쉬웠다는 얘기예요. 미적은요. 공통 하나라고 내가 얘기했죠. 3개 정도 틀리면 그 비슷한 84점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84점. 그죠? 그럼 4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맞아야 1등급 컷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2개, 3개 정도 된다고. 보이는 게. 딱 어려웠던 게. 그러니까 그 정도 라인이에요. 느낌이.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과는 좀 다르거든요. 생각보다 작년도 원래는 옛날 같으면 문과, 이과를 나눴을 때 문과는 한 1등급 컷이 89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내가 얘기하잖아. 88이면 4점짜리 3개 틀리는 거예요. 바로 앞이야.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과가 한 92, 93을 원래 나와요. 이렇게.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점점 갈수록 문제는 쉬워지는데 컷이 낮아지잖아요. 보이세요? 이 92, 93이었는데 지금 85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그만큼 많이 안 한다는 얘기고 옛날만큼 그 난이도에 맞게끔 수준의 공부를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옛날엔 더러운 문제도 많이 풀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통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 두 개예요. 하나 두 개. 공통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하나 두 개고 미적에서 몇 개를 틀리느냐가 이과에서 1, 2등급의 컷을 나눈다면 미적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공통에 비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과적인 문제들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예전 막 우리가 뭐 3, 4년 전에 수능에 비한다고 하면 되게 쉬워요.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도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가는 거고 아무리 쉽게 된다고 하지만 미적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포인트? 퀄리티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과의 자존심인 거예요. 난 이 정도는 못 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등급을 좀 나누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 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그 원래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성적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국어가 생각보다 영향이 좀 셌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에 대한 대비도 좀 잘 되고 국어가 이번에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수학이냐 탐구냐로 결정이 될 거예요. 선생님의 느낌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수학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갈려요. 보니까 나중에 등급 하나 한번 보세요. 전체 나오면 많이 갈려요. 지금 니네 내신처럼 이렇게 툭툭 떨어집니다. 툭툭 이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촘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력도 옛날만큼은 안 되는 거 같고 이런 걸 봐야지 뉴스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안 보더라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공통만 딱 끄집어내고 풀리면 진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물론 산학함수랑 수열을 조금 까먹었긴 했겠지. 근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냥 알았어. 이거 지금 수특 문제는 지금 풀려도 되겠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3점짜리 같은 경우는. 근데 풀 수 있어 그거. 궁금하면 한번 봐봐. 진짜 한 4점짜리 몇 개 빼놓고 수특만. 수원은 기억이 안 나. 수원은 기억나면 풀어봐도 되고. 진짜 가능해요. 생각보다 풀만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이랑 최근에 했던 것도 나와 있어요. 진짜야. 가능하다고 풀만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넘사벽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분위기도 좀 보시고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아니 요새 그런 것들 잘 올라오잖아. 내가 아니어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왜 이렇게 관심들이 없어? 대학을 아예 갈 생각이 없는 건가? 정시는 상관이 없어? 나랑? 전혀? 그렇다고 또 수시에 대해서 막 정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진도가 되게 급하기 때문에 막 그런 거 못하지만, 시간이 있었다면 한번 끄집어서 풀어보고 싶긴 한데, 뭐 겨울방학 때 한번 풀죠. 풀어서 공부하면서. 자, 1313번부터 볼까요? 자, 늦게 오신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일단 풀게요.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봐봐. 이게 어려운지 봐봐. 터프야. 안 푼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안 해온 사람도 있고. 진짜 이럴 거야? 이틀 안에 내가 얼마만큼이라도 최대한 풀어보라고 했는데 시험이 안 급해? 넌 지금 얘들아 진도도 늦은 거라니까.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바쁜데.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플라임입니다. 자, 얘가 f'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극대가 얼마요? 5고요. 극소가 얼마? 1이래요. 이렇게. 그럴 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자, 질문.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1. 여기는요? 3,5란 얘기죠. 이제 저 정도 주면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요. 그죠? 이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F죠. 이렇게. 자, 질문을 다시 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자, 여기가 1이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뭐가요? X축이요. 그럼 제가 원하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넓이를 구하고 있죠. 맞아요? 그쵸?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요? 다 양수네? 심지어 봐. 여기가 딱 중간에 X축이, Y축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라고. 아니 내가 지금 뭐 이상한 질문 했어요. 봐봐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네. fx, dx 하면 됩니다. 절대값도 필요 없죠. 다 양수니까. 여기 넓이 구하는 거라고, 여기 넓이. 짠. 이렇게. 그럼 fx 구하면 되죠? 질문이 있어요. fx 어떻게 구해요?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방법은 되게 여러 개거든요. 방법은 되게 여러 개예요. 근데 선생님 같으면, 나 같으면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을 거야. 여기다가 1이라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거야.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3? 여기 얼마죠? 6이겠죠. 아, 6억 처음 봐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나 같으면 fx를 이렇게 잡을 것 같거든요. 아, fx는 어떻게 해요? 앞에 a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3의 제곱하고 x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1이라고 잡을 겁니다. 여기가 1이니까요. 이거 처음 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a 어떻게 구해요? 3 넣으면 1이 나오는 거 맞거든요? 아니, 마이너스 3 넣으면 여기다 3 넣으셔야죠? 3을 넣을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3이면 숫자가 겁나 크네. a가 되게 작겠구나. 여기다 3 넣을 거예요, 3. 3 넣으면 여기가 9니까 18. a에다가, 여기다가 3 넣었으니까, a가 음수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잠깐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지. 3 넣으면 6이죠? 36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 한 거죠? 이렇게. 3 넣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108 A 플러스 1인데 얘가 5래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선생님 계산 잘했나 봐. 그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08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게 되게 더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fx 구했으니까 넣고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풀 거예요. 일단 이렇게 푸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 이 숫자가 되게 더럽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적분을 하겠죠. 적분하다가 되게 짜증이 좀 나겠죠. 근데 잘 봐요. 선생님 분명히 어떤 3차 함수든지 간에 여기가 변곡이면 대칭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얘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가 변곡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딱 중간이니까 요즘에는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딱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그럼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얼마래요? 여기만 구하면 되거든요. 딱 봐도 어디예요? 1하고 5의 중간이면 3이겠죠. 끝났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힘들게 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요거 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건데, 잘 봐요. 잘 보세요. 만약에 쟤랑 비슷한 걸로 이것도 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봐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쉬운 걸로 갈게요.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뭐냐면 F'을 했어요. 요걸 우리가 잘 아는 걸로 가자. F'X를 했더니 얘가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 선생님이 내가 외워달라고 했었던 그래프 하나 있죠. 뭐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뭐 플러스 뭐가 있겠죠. 여기 끝에. 모른다고 쳐요. c 이렇게. 요게 fx라고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고 내가 중간중간에도 얘들아 봐봐 여기 숫자 2배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했던 거였거든요. 이 프라임이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함수에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계산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봐봐. 이 그래프의 극대값과 극소값은 뭐예요? 극대는 이거? 아니지 반대지. 얘잖아요. 그러면 이 극대극소의 차라는 건 결국 이 문제에서는 이거죠. f의 마이너스 1 빼기 f1이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플라임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의 f 플라임의 dx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끝난다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구하지 말라고. 적분해서. 하지 말라고. 자, 22번으로 20번으로 넘어갑시다. (1320번) 자, 곡선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x 제곱에 플러스 1이네요. 제곱 맞지? 근데 얘가 x는 1-h에서 x는 1 플러스 h까지, h가 양수. 얘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h라고 할 때, 자,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sh. 이게 우리가 아는 애랑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 저 위에 그래프. 제발 부탁인데 그래프 좀 그리세요. 내가 지금도 숙제 검사하면서 봤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드물어요. 딴 데다가 그래? 그럼 상관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닥 그렇게 막 엄청 그렇게 그리고 있진 않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 F예요. 됐죠? 여기 1이 있다고 칠게요. 1 이렇게. 그럼 1일 때 7이겠죠? 그건 모르겠고. 자, 이런 얘기야. 여기서 살짝 옆으로 가 그냥. 여기 살짝 여기 1-h, h가 양수니까. 그다음에 여기까지 살짝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여기 1 플러스 h겠죠? 이 넓이가 뭐라고요? 네, 이게 sh라는 얘기.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뭘 하면 되죠? 자, 지금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f가 x축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구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sh는 이거예요. 인테그랄 1-h, 1 플러스 h 한 다음에 그냥 fx dx를 한 거라고. 그렇다고 또 저걸 구할 거야? 그럼 저걸 안 줬지. 자, 이제 구해볼까요? 답을 다 알려준 거야. 이 정도면 땡큐지. 봐봐. 자, 리미트 h가 당연히 0의 우극한이겠죠. h가 양수라고 지가 얘기했으니까. 자, 밑에 h 쓰고 얘 씁시다. 인테그랄 1-h, 1 플러스 h, fx dx 이렇게. 그럼 얘가 만약에 뭐라고요? fx의 부정적 분이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저번에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까먹지 말라고. 이렇게 되죠. 질문. 야, 그럼 얘가 f'1이죠? 응? f'1이죠? 뭐야? 고개에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또가 아니고 뭐 무슨 표정들인데. 그냥 1이면 큰일 나죠? 왜요? 여기 얼마 차이 나요? 2h 차이 나잖아요? 벌써 까먹었어? 2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뭐랑 같아요? 네, 2의 f1이랑 같아요. 미분계수 벌써 까먹었어? 이거 좀 곤란해요. 미분계수를 벌써 까먹으면 안 되지. 자, 다음 23.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고2 정도 되고 이제 고3이 될 거면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평소에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거나 선생님이랑 기출을 풀 때 내가 기출을 풀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전 경험이고 하나는 뭐냐면 풀면서 본인이 안 되는 걸 본인이 알아요. 아니 물론 얘네가 틀린 거 보면서도 내가 알거든. 아 이거 얘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아. 근데 본인이 그걸 알잖아요. 몰라요? 모르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알아요. 뭐 대부분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뭐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헷갈려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헷갈려하는 문제 있잖아요. 어떤 거? 이거 저번에도 틀렸는데 다시 봐야지 했던 거. 근데 만약에 그걸 다시 안 보면 이거 되게 신기하게도 그 문제가 꼭 시험에 나와요. 진짜 대박은 그런 문제는 꼭 수능에 나와요. 내가 만약에 상학함수에서 뭔가 각변환을 되게 어설프게 해놨어. 그럼 나중에 공부해야지 하다가 수능에 가서 각변환 때문에 망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겪어봐야 돼요? 이제는 알 때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얘기하겠니? 이거 봐요. 지금도 맞다 저게 미분계수지라는 걸 까먹고 있었다면 지금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중에 저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서 저걸 틀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오답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볼 때마다 자꾸 헷갈리고 볼 때마다 틀리는 건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걸 계속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진짜 시험에 가서 안 틀리죠. 시험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순간 깨달을 거예요. 맞다. 내가 이걸 한 달 놓고 왜 안 했지? 이럴 거냐고요. 그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분명히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아닌가요? 뭐 문제집을 풀던 기출을 풀던 있을 거예요. 그것만 바로 잡아도 점수는 올라요. 자, 23번 볼까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얘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됐겠죠? 근데 f3이 0이래요. 그러면 fx는 분명 이렇게 되겠죠? x-3하고 뭐 하나 더 있겠지. 그럼 대가리가 1이라는 건 여기가 x-알파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0부터 여기 숫자가 크다고 쫄 필요는 없고 13? 얘랑 인테그랄 3부터 2013까지의 fx, dx 값이 같답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일 때 30s가 얼마야? 라고 물은 거예요. 물론 자 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야겠죠. 뭐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값이 0이겠구나 라는 생각.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구할 수 있어요. 알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난 또 그 방법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얘를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알파 구하는 거 안 어려워요. 계산하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계산도 아니에요. 근데 또 그래프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얘기해요. 계산하셔도 돼요.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고민해봐. 선생님이 푸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 중에 뭐가 본인한테 더 필요한 건지를. 자, 난 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만약에 알파가 3보다 크다고 한번 해보죠. 1번.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냥 대충 3 알파예요. 근데 0부터 3까지 0이 나와요? 아니요. 0이 여기 있어요. 불가능하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fx, dx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이쪽 플러스 이렇게. 그렇죠? 예상을 해봐도 저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알파가 3보다 작겠네요? 그치요? 자, 알파가 3이어도 말이 안 돼요. 제곱이어도 0부터 3까지 양수 나와요. 이렇게 될 테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3이겠다,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다가 x축을 그으세요. 그럼 무슨 얘기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같대요.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난다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같으면 여기 뭐예요? 1이에요. 1대 2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끝났네요. 알파가 1이네요.
뭐 하는 거야? 넓이 구하면 되네요. 심지어 여기가 1이에요. 최고차이에요. 여기 넓이가 S라는 얘기죠. S 얼마입니까? 6분의 1에 3 빼기 1의 세제곱이네요. 네. 그래프 하나? 이거 하나? 끝.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된 거죠? 1대2 까먹지 마요. 내가 괜히 가르쳐준 게 아니야. 내가 왜 계산이 힘든데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저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진짜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24번 볼까요? 그 밑에 있는 거. 이해된 거지?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책에 찾아보세요. 책에다 있어요. 숙제를 안 하셨다면. 숙제를 하셨다면 익혔을 거고요. 저걸 미친듯이 노가다 푸는 사람들은 아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한 번 더 보면 기억에다 남겠죠. 까먹지 말란 얘기예요. 왜? 비슷하겠지? 1324.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이차함수 또 나왔네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fx dx. 인테그랄 3 맞죠? 똑같은 문제 아닌가? fx d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f3이 0이래잖아요. 뭐 거의 다를 바 없는 문제긴 하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fx dx 값이 얼마라고요? 네, 제로. 이렇게 되겠죠.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근데 얘는 물어본 게 뭐예요? fx랑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했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문제인데요. 대가리도 1이잖아요. 네, 얘도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아하,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0일 때, 1일 때, 3일 때. 이렇게 넓이 같다. 여기가 S. S는 또 똑같이 나왔겠죠? 3분의 4.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이 10이겠네요. 위엔 40일 거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외웠겠지. 자, 47번으로 갑시다. 네. 41번부터 보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41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얘들아, 이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어렵게 풀지 마라.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되게 힘들게 문제를 푸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봐야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 나는 바보같이 이렇게 계산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 이 정도까지도 문제를 풀어야 되나? 진짜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계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못 본다니까. 진짜로 느껴보고서 얘기해 줄 거야? 아, 선생님 제가 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럴 거야? 그때 가서? 자, 보시죠. 자, 4,0이랑 0,4를 지나는 직선이 ax제곱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자, a가 여기 4, 여기 b, 여기도 4.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y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S1이고 S2입니다. 근데 여기는 S1이랑 S2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자, S1 대 S2가 5 대 11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 거예요. S1 대 S1 더하기 S2가 5 대 16이겠다. 이렇게 적읍시다. 근데 S1 더하기 S2가 얼마입니까? 8이죠. 4. 삼각형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럼 S1이 얼마예요? 2분의 5여야겠죠. 응? 맞죠? 여기서 이미 이걸 구했어요. 자, 요것만 구합시다. 요것만. 뭐, S2를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S2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근데 이제 S2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 교점이 있단 말이에요. 교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어차피 찾긴 해. 똑같아. 그리고 여기는 유삼각형이랑 여기 넓이 구하면 되니까 똑같아요. 결국엔. S2 구해도 돼요. 편한 걸로 하세요. 그러면 뭐 S1 알았으니까 S2가 2분의 11이라는 거 정도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잖아. 둘이 더하면 8 되고 5대 11 이렇게. 그럼 일단 저기부터 구합시다. 이 직선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겠죠. x 플러스 y는 4일 테니까. 돼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뭐라고? 뭘까? 생각해봐. 그쵸? 교점이 앞대가리가 A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 떨어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일단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계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를 잘 봐요. 자, A의 X제곱, B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서 A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가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기를 구해야 돼, 여기. 여기 값을. 왜냐하면 거기 뭐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1사분면의 도형에서 넓이를 구한 거고 AB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써도 돼요? 여기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것도 못 써먹어요. 왜 못 써먹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거든. 내가 알파 베타를 쓰겠다고 한 건 이 넓이를 구할 때 알파 베타를 쓰는 거지.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할 거란 말이에요. 저게 문제인 거죠.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노가다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터픈 거예요. 여기서 계산이 깔끔하게 끝났으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힘들면 여기를 알파라고 잠깐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뭘 사용하면 되냐면 알파? A랑 헷갈릴까?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근을 그냥 아예 구하셔야 돼요. 뭐냐면 x는 근의 공식을 써서 이렇게 2a분의 마이너스 1 폴바르트 그래서 뭐지?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16a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저기가 알파면 이렇게 해요. a의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다라는 걸 하나 킵해 놓자는 얘기죠. 이렇게. 자, 뭘로 하는 게 더 나을까? 뭐 그놈이나 뭐 내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얘를 쓸 거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뺐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S1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돼요? 얘에서 얘를 뺐죠. 이 넓이 구하는 거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그러면 요게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A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DX 이렇게 됩니다. 요게 S1입니다. 더러워. 어쩔 수 없어.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X하고 0부터 알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을 건데 나중에 A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A 대신에 이게 되게 더러운 이유가 A가 알파 제곱분의 4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야. 그럼 나와요. 보세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A의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가 2분의 5다라는 거죠.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다니까? 저 마이너스를 주면요. 이렇게 되죠. 3분의 얘랑 곱한 거니까 알파가 하나 남을 거고 이렇게 되죠.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가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산해야 알파 값이 나옵니다. 알파가 나오면 어차피 우리가 A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건 더러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6을 곱해야겠지?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제곱에 플러스 24알파는 15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으로 넘깁시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알파 더하기 15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가 1 또는 15인데 15가 말이 안 되죠? 4를 넘어가니까. 따라서 알파가 1이에요. 여기다 여기 집어넣으면 네, A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예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노가다라고 하면 안 되지. 니네가 아직 격한 문제라서 못 풀어봐서 그래. 풀다가 몇 번 좀 짜증이 나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펜 몇 번 던지고 시험지 몇 번 찍고 그래야 진정한 노가다를 푼 거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47번으로 갑시다. (47번은)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답을 찾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47번 무슨 얘기인지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1347 다음 건가? 적었구나.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fx가 절대값이 이미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정확하게 그래프가 딱 이거다라고 하고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뭐 꼭지점 정도는 보일 테니까 뭐 아무튼 근데 y는 a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날 때라고 하면 이미 얘기는 끝났었어야 돼요. 보세요. 제가 절대값을 그냥 두고 x-1의 제곱 빼기 2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2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절대값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얘들아 자꾸 그래프 안 그리면 버릇돼. 나중에 절대 못 풀어 문제. 이렇게 되는 게 요게 빨간색이 F인 거예요. 절대값을 이미 해놨어요. 근데 뭐라고요? 거기 A를 이렇게 딱 그었는데 세 점에서 만난다며 이렇게. 그럼 여기가 A죠. 얘가 Y는 A예요. 그럼 A가 얼마야? 2겠죠. 요 길이랑 같을 테니까.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fx의 그래프랑 y는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입니다. 뭘 찾으란 얘기예요? 여기 찾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올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를 빼고 있는데 전부 2배를 하거나 막 약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려우세요? 아니잖아요. 뭘 하면 되죠? 여기랑 여기를 찾으세요. 여기가 1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저기 찾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나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2가 된대요. 어차피 여기는 양수니까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일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나 이거 하면 되지 않아요? 답이 이거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2에서 fx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이네 라고 하고 봤더니 뭘 큰일이야. 큰일은 여기 반 딱 자르면 이쪽이랑 똑같죠. 대칭이니까. 곱하기 2가 있는 거지. 아, 그럼 얘가 그렇죠. 2배의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2 빼기 fx dx가 있어요. 얘도 없다면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2 빼기 fx dx를 찾으셔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하나가 뭐냐면 fx가 얘들아 하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알겠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54번으로 갈까요? 절대값을 미리 해놓은 건데 원래 게 fx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헷갈릴 수 있어. 나도 가끔 그래. 1354. 자, 직선 x, y는 x제곱 위에 a, a제곱, b, b제곱의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a가 무한대로 갈 때 pq 길이의 극한. a분의 pq 길이의 극한. a가 b보다 작다. 근데 밑에 있는 건 말도 중요한 거죠. 성분 pq와 곡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가 36인 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치? 우린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죠. 자, 그냥 x제곱이죠?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런 얘기입니다. a가 움직이면 b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근데 일단 여기다가 a를 잡을게.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를 b라고 잡을게. 이렇게. 근데 여기 넓이가 36이래. 지금 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죠? PQ와 여기가 P고 여기가 Q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럴 때 A분의 PQ 길이의 극한값이에요. 극한값.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걸까요? 너네가 아는 문제야. 진짜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극한에서 한번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구하고 식을 딱 구하고 나면 기억 못하려나? 또 나만 기억하려나? 아무튼 해보죠. 보세요.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36을 유지하려면 얘가 이쪽으로 좀 가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넓이는 일정하게 유지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만약에 A를 여기로 보냈어. 그럼 요렇게 되면서 여기가 B가 되면서 요 넓이는 36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물 담아놨는데 내가 이렇게 기울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해했죠? 선생님?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얘기예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까요? 구해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거죠. 자, 요 하얀색을 내가 만약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그냥 요게 fx 아니 요게 y는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랑 b라는 애는 이거의 근이죠. 만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저 사이의 넓이 36은 뭘 구한 거예요? 이걸 구한 거 아니에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이거겠죠. 눈이 자꾸 감겨요? 그럴 때가 됐군. 정신 차리고 이거죠? 그럼 아니 이거 고민할 필요 있나요? 이거라잖아요. 이거 왜 고민하냐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바로 이게 나왔었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딱 그렸으면. 됩니까? 그럼 B-A가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니까 A랑 B가 6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이면 저 넓이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똑같은 길이를 계속 유지하면 저 넓이는 일정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끝났네요? 끝났죠?
왜 끝났나요? 자, 이제부터 극한을 풀 건데, 극한을 보시면 PQ의 길이가 나와 있거든요. 얘가 뭐예요? 루트.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맞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 같이 한 거죠? 나 혼자 한 거 아니지? 그러면 요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극한을 합시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간대요. 밑에가 a고요. pq니까 얘를 쓸게요. 6의 루트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실래요? 다 넣어야지. b에다가 a 플러스 6을 이렇게. 그럼 끝났죠?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6의 루트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2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난 대가리만 필요합니다. 대가리만. 뭐 나와? 난 대가리만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게 나오겠죠? 우리가 극한 문제를 할 때 이걸 한 적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극한 문제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 대입하는 거. 그래요. 선생님만 기억하면 되죠, 뭐. 자, 59번으로 갑시다. 진도를 나가려고 했더니 푹 쉬어야겠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하고 x축을 둘러싸인 넓이가 a래요. 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여기 4 이렇게. 이 넓이가 a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요. 이거랑 얘랑 마이너스 이거는 x제곱이죠. 플러스 2a가 둘러싸인 분의 넓이 b의 4배가 되도록 하는 a 값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a면 얘는 약간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2a겠지. 여기가 b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a가 4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일단 또 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와 x제곱 플러스 2a가 같다라고 놓고 1로 넘기고 1로 넘길까요? 2의 x제곱이 4 마이너스 2a 따라서 x제곱이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어떻게 풀래? 몇 개 풀까요? 4개 풀 거예요? 아, x가 뿔마 2-a야. 그럼 b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a는 이따 구할 거예요. a는 뭐 대가리 저거니까 이거잖아요. 그쵸? 3분의 8? 아니다. 4의 세제곱이잖아.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B가 3분의 8이겠네. 4배니까. 아니, 선생님이 이거야. 이렇게 풀 거야? 끊겼네, 맥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여기서 위에 거에서 뺀 거니까 이렇게 넘기면, 여기 나누면 안 된다.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a의 dx. 이거 풀 거예요? 이게 3분의 8이다. 이렇게. 오. 저렇게 풀고 싶진 않은데. 괜히 우리가 그 공식을 배운 게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그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 이거 하나를 알파라고 해요. 여기를 알파라 하고, 마이너스 알파라 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다시 해서 얘가 어떤 형식이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자 b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절대값으로 집어넣어서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저거니까 이렇게 dx를 구하면 되죠.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뭐 무항수니까 2배?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게 똑같은 방법 쓰라니까. 앞에 6분의 2 하시고 이걸로 푸시라고요. 이렇게. 아 루트가 나오는 게 맞아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알파를 구할 수도 있잖아. 왜? 아니 얘가 3분의 8이니까 이렇게. 알파가 1이지 않아요? 여기 3분의 1이거든. 세제곱이 8이니까 1이겠지. 왜냐면 얘가 2알파라잖아. 2알파 세제곱이잖아. 얘 넣어요, 여기다가. 넣으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자꾸 방법을 알면 선생님이 그렇게 신경 쓰라고 했었던 계산이 조금씩 편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자, 1372번으로 갑시다. 거기에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냐면 어서 많이 보던 애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게 fx인데 fx가 주어진 걸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ax 하고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b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뭐 아무튼 그래야 더 낮게 나올 테니까 뭐 아무튼요 그렇게 된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넓이가 같으면 GT를 새로 하나 정의했죠. 아, GX를 뭐라고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G 프라임 6분의 G6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질문. 선생님 얘기했죠? 여기랑 1대2다. 얘랑 둘이 넓이가 같으면 그죠? 그럼 잘 봐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3알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미 우리는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럼 여기 대칭축은 뭐예요? 2알파죠. 중간이니까. 근데 여기 대칭축 얼마예요? 설마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얼마? 얘가 2예요. 따라서 알파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렇게. 그럼 이 fx는 일단은 이렇게 일단하게 되겠죠? a에 x-1, x-3 이렇게 일단하게 되겠죠.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쓰면 좀 더 편해지고 좀 간단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되셨죠? 근데 이제 A는 못 가거든요. 뭐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 여기서 G 프라임 X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대단한 건 한 건 아닌데? 그럼 G 프라임 6은 얼마예요? F6이에요. 여기다가 6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네 F6이 되는 거고. 자, 인테그랄 얘는 0부터 6까지 초고 A에 T로 바꿔줘. T 빼기 1, T 빼기 3에 DT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없어요. 끝이에요. A요? 사라진다니까요. 여기도 A 나오고 여기도 A 나오잖아요. A 몰라도 지워집니다. 계산하세요, 이건. 이건 뭐 따로 방법이 없어요. 0을 넣는 게 편할걸? 여기 0부터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 6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여기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0 넣는 게 편하지. 적분인데 6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냥 계산하시면 되면 됩니다. 이건 내가 안 해도 되죠? 여기는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A는 사라진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 했나? 다 했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내가 저기까지 풀었다고 왜 저기까지 여기가 또 분명히 좀 어려울 거거든. 우리가 미분할 때 미분 파트를 할 때 위치와 속도라는 걸 했어요. 이렇게 기억이 날래나? 한지 좀 됐는데 지난주 것도 기억 못하는데. 자, 수트는 한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원점에 있었어? 아니면 이게 이제 초기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요. t초 후 아니면 t분 후 x의 위치에 있다 라고 하면 이 위치 x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몇 초 후에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대입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요 시간으로 미분하면, 즉 얘를 미분하면 얘가 뭐라고요? 얘가 속도예요. 이렇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움직였어가 되는 거니까.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배운 겁니다. 근데 저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를 2번 미분한 게 되고,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나 빨라져? 약간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미분도 했습니다. 이거를 미분 마지막에 도함수용 맨 마지막에 했어요 우리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V가 0이다 이런 거. V가 0인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다가 멈춰선 거 맞아요? 멈췄다 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면 속도가 0이에요. 하지만 속도가 0이라고 다 운동 방향을 바꾼 건 아니라고 했어.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다가 그냥 아예 멈출 수도 있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걸 뭘로 기억하라고 했냐면 그냥 함수에서는 극대, 극소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와.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극점. 즉 V도 0이지만 운동 방향이 바뀔 거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야 되고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적분해서 뭘로 사용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속도와 거리라는 걸로 넘어서 가져와서 문제를 풀 거예요. 봅시다. 같은 얘기예요. 또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원점 아니면 초기의 위치. 일단 여기서는 처음 위치라고 합시다. 이렇게. 뭐 t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위치니까 그냥 t가 0일 때 이렇게. 근데 t초 후에 x가 있다. 같은 얘기죠, 저기랑 지금.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긴 뭘 주냐면 속도를 먼저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vt라는 걸 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나오는 걸 vt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속도를 준다고. 앞에서는 위치를 시간으로 줬고 여기는 속도를 준다고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거야. 1번은 t초 후의 위치가 어디야? 위치를 물어볼 거야. 쟤랑 똑같이. 그럼 내가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위치를 구할 거면 적분해야겠죠. 반대로. 근데 잘 봐. 처음 위치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내가 0초 때부터 t초 때까지의 위치 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아니야. 위치 변화예요. 얼마만큼 바뀌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자 1초, 2초, 3초예요. 3초 동안 선생님은 몇 칸 움직인 거예요? 한 칸밖에 안 움직인 거예요. 한 칸밖에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었어? 라고 하면 3걸음에 걸었죠. 이건 얘기가 다른 거라고. 조심해야 돼. 얘가 위치예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t가 a부터 t가 b까지 위치 변화를 물을 거예요. 얼마만큼 바뀌었어? 이렇게. 그럼 얘는 a부터 b까지의 vt d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t초 동안 움직인 위치 변화야. 근데 처음에 여기 있었으니까 이만큼 변했다고. 그게 위치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어디 있어? 랑 얼마만큼 바뀌었어? 의 차이라는 거죠. 말을 알아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어려운데 만약에 같은 얘기라고 한다면 이동거리 또는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절대값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도 다 치겠다는 얘기니까. 내가 했잖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뒤로 왔다고. 그럼 난 4걸음 걸은 거야. 위치는 이만큼이지만. 차이는 다르다고요?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대신에 미분에는 뭐가 있었냐면 뭐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미적 가서 씁니다. 여기서는 아니에요. 딱 여기까지만 배우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요 얘기가 돼야 우리가 미분이 돼야 적분이 되는 것처럼 위치와 속도가 돼야 속도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넓이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1433번부터 한번 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244페이지. 앞에 있는 건 너네가 풀 수 있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대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1430번.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으라고. 그 다음에 속도가 2일 때, t가 2일 때 점의 위치잖아. 그럼 0부터 2까지 거기다 vt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된다고. 위치 변화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로 나오는 걸 한번 보자고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VT야. 여기도 잘 봐야 돼. 여기가 위치냐, 속도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는 점점 뒤로 가고 있는데 빠르게 뒤로 가고 있다가 일정하게 뒤로 가다가 조금 천천히 뒤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이런 얘기야. VT잖아. 거기서 물어볼게. 가. 뭐라고 썼냐면 t가 5일 때의 위치가 어디야? 라고 했는데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0 더하기 인테그랄 이게 VT면 5초 때까지니까 0부터 5까지 VT DT를 하면 되죠. 근데 이걸 식으로 다 계산해? 아니 뭐하러 그래. 넓이로 일단 계산해놔봐. 여기가 얼마야? 2죠. 여기 4고요. 여기 1이고 여기 1이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7이지. 위치잖아요. 얼마만큼 걸었어가 아니라 어디가 있냐라고 물었는데 뒤로 갔잖아. 뒤로 2칸, 뒤로 4칸, 뒤로 1칸. 이렇게 된 거예요. 적분이야 얘들아. 정적분이야. 절대값 없잖아 여기 지금.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된다고. 이게 A예요. 그럼 나는 뭐래? 나를 한번 풀어볼까? 나에 뭐라고 돼 있냐면 T가 2에서 T가 6까지 질문이 뭐야?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야. 그럼 이거지. 답은 이거야.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절대값의 VT DT라고. 자, 여기서 여기야. 움직인 거리야. 그럼 얼마야? 6이지. 뒤로 4칸, 뒤로 1칸, 앞으로 1칸.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위치 변화는? 여기에 위치 변화는 얼마야? 위치 변화. 그냥 이거지.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VT DT겠죠. 얘는 얼마예요? 뒤로 4, 뒤로 1칸, 앞으로 1칸 갔으니까 뒤로 4칸. 안 어렵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쉽다고. 근데 문제는 저런 얘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계산만 할 거냐, 아니면 저걸 분석을 할 거냐로 가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당연한 거야. 엄청 헷갈려. 당연한 얘기예요. 보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넘어갈게요. 속도가 움직인 거리 안 풀 거야. 그냥 니네가 풀어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역시 계산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해보시고 안 되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연직 방향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래서 되게 까다롭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유형 3번에 보면 움직인 거리를 또 할 건데 이번에는 두 녀석이야. 한 놈이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어렵다고. 한 놈이 움직이지 않아. 둘이 움직여, 둘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 풀어볼까요? 1445번. 보세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상에서 P랑 Q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래서 P의 속도 ET-3, Q의 속도 6-4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원점을 출발한 후에 PQ가 다시 만나는 건 언제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해볼까? 자, 뭘 구한다고요? 이걸 할 거면 뭘 해야 돼? 위치를 해야 돼. 만나는 거잖아. 이동거리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야, 같은 위치에 와야 돼. 그 위치를 해야 되니까 자, 둘 다 원점에서 시작했죠? 그럼 X의 P의 T를 구해보자. 그럼 얘는 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의 ET-3의 DT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 T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바로 합시다. 여기 T제곱에 마이너스 3T죠. 여기 여기니까. 그 다음에 Q의 위치 원점이었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의 DT. 그럼 얘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6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위치가 같대. 계산해보자. 위치가 같더라. 이렇게. 그러면 3t 세제곱 마이너스 9t가 여기니까. 아니, 처음엔 당연히 같이 있었겠지. 원점에 있었으니까. 0은 빼야지. 따라서 어디요? 3초일 때. 3초에 또 어디서 만나게? 넣어봐. 다시 원점에서 만나. 3초. 원점에서.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2번 만나기도 하고 3번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역시 계산 문제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렵다고 했다. 많이 풀어야 돼요. 자, 위치가 0일 때 움직인 거리야.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높이에서 이렇게 공을 던졌다가 떨어졌어. 그럼 여기 때가 V가 0이죠. 최고 지점 높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까먹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뭘 풀어볼까요? 이거 하나 풀어보자. 1454번.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54번이에요, 54번. 다음 페이지에. 앞에 쉬운 건 얘네가 풀고. 보세요. 수직선 위에 좌표가 7인 점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라고. 바보같이 또 0을 하고 쓰지 말고,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7인 점에서 출발했어요. 7인 점에서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 T의 속도가, VT가, 뭐라고요?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T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됐죠? 원점에 올 때까지예요. 그럼 이 녀석의 좌표, 위치를 한번 계산해보죠. 이렇게 된다고. 7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t초간 이렇게 움직였대요. 이렇게. 그럼 얘 이거야. 되게 간단해. 여기 마이너스 t제곱에 적분만 하면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t의 아니다. 반대지. 아니네. 맞구나.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니까. 맞나요? 그럼 7초 후에. 얘들아, 시간에 음수는 없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없어. 7이야, 7. 알겠죠? 그러면 질문이 뭐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그럼 답은 이거야. 움직인 거리 보통 L이라고 쓰는데 인테그랄 0부터 7초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여기 절대값 들어가야 됩니다. 왜?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움직인 거리니까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0부터 3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부터 7까지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내가 안 할게. 뭐 계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와 그걸 또 다시 구하는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t는 구했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뭘 구하는 건지 확인하고 푸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다른 문제들보다 더 많이 나와.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그거 풀어볼까요? 1459번. 이제 이 문제도 되게 많이 풀었어, 우리가. 봐봐.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 FT가 자, 위치가 FT야. 그죠? 이렇게요. 근데 그거를 미분한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보세요. 이렇게. 3, 1, 3. 이렇게. 요게 F'P야. 그럼 얘가 뭐겠냐? 얘가 속도겠지.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고. 위치를 미분한 게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됐죠? 근데 뭐라고요? P가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때가 언제야? 여기죠. 출발할 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고 다시 3초 후에 다시 앞으로 간 거야. V잖아. 다시. P가 출발할 때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D라고 하면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F'T를 구할 수가 있거든? 여기 앞에 A에 T 빼기 1에 T-3인데 여기 3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쵸? 맞죠? 오케이? 그러면 A가 1이겠죠.
괜찮아요? 이제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내가 그러잖아. 계속 비슷한 애들이 계속 나와. 적분도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 넓이 아니야? D는 인테그랄 1초 때부터 3초 때까지의 절대값 t-1, t-2의 dt.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에이 이제는 뭐 외울 때 되지 않았니? 이렇게. 이게 답이죠. 그리고 얘는 0초 때부터 3초 때까지 움직여봤자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왜?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으니까. 여기 1하고 3이야. 1대2야. 내가 그러잖아. 계속 비슷한 거 나온다니까. 소스는 한정적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제동거리로 갑니다. 1460, 61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래프로 그냥 풀어도 돼. 넓이로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어. 편한 대로 푸세요. 괜찮습니다. 자, 제동거리가 뭐라고 그랬죠? 미분할 때 배웠어.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거리. 그러니까 제동거리예요. 안 어려워. 안 풀 거야. 문제 3개밖에 없어. 내가 이거 뭐 풀만한 건 아니야. 근데 이 제동거리가 시험에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내가 얘기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나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교과서 중에 어떤 게 있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걸? 그게 있대. 사람이 눈으로 딱 보자마자 느껴서 내가 이 눈으로 느낀 다음에 신경이 움직여서 내 발을 움직이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내 발을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진짜 제동이 걸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런 거. 그런 거. 나와요. 제동거리가 뭔지만 알면 돼.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제동거리면 뭘 찾아야 돼요?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V가 0이 돼야 돼. V가 0, V가 0, V가 0. 그런 다음에 움직인 거리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진짜 어려운 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예요. 유형 7. 속도 그래프에 진입한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0인 거.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속도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아니, 딱 이게 문제 내기 제일 좋아. 그럴 수밖에 없지. 자, 봐봐요. 1469번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자, 이거 그래프식을 찾아서 푸는 거라고?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내가. 그거 아니야. 그래프식을 찾아서 푸는 문제 아니고, 그거 아니고. 자, 거기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를 한번 뜯어 먹어봅시다. 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2 크게 그리자. 이렇게 2, 이렇게 2.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3, 5까지. 이렇게. 에이? 너무 크게 그렸구나. 한 칸이 더 너무 들어갔구나.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 잘못 그렸네.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구나. 이렇게. 1, 2.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가. 자, 여기 VT예요. 속도입니다. 요게 T일 동안. 자, 물어보는 거에서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그들도 많이 나와요. 자, 기억. 출발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뀔 때 어디요? 여기죠?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그때의 P의 위치는 5다 라고 해서 넓이 구해볼까? 이거 1, 이거 2, 이거 1이야. 틀렸네? 아니? 맨 위에 봐봐.
좌표가 1인데부터 시작했다고. 1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지? 1 더하기 맞죠? t가 3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라고. 대충 그래프만 보고 풀지 말고. 자, 니은 뭐라고요? 5초 동안 P가 움직인 거리는 6이에요. 자, 여기 1이고 여기 1이에요. 맞죠? 맞아요. 움직인 거리야, 얘들아. 움직인 거리. 문제 잘 읽으라고 했다. 지금 2일 때와 4일 때 P의 위치는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지.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한 칸 갔다가 여기 뒤로 한 칸 왔으니까. 동그라미. 이거 봐. 그냥 풀린다고,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억이 제일 어려워. 내가 느끼기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되게 유명한 문제 하나 풀어볼까? 1375번. 1475번. 보세요. 1475번. 얘들아, 그게 오늘 마지막 문제야. 집중해. 내 눈으로 풀 거야. 나 안 쓸 거야. 아니, 선생님 같이 책을 보자고. 자, 다음 그림은 가 지점에서 출발해서 나 지점 도착할 때까지의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ABC의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가 지점에서 출발해서 나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 자, 기억. A와 C는 평균 속도가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평균 속도라는 건 결과만 본다 그랬어요, 선생님. 평균이라는 건.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거리를 가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죠. A랑 C는 40초 동안 같은 거리를 간 거니까요. 그럼 B는 다르지. 걔는 30초 동안 같은 거리를 간 거니까. 자, 니은 B랑 C가 모두 가속도가 0인 순간은 적어도 한 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가속도가 0이라는 건 기울기가 0인 거니까 그러니까 극점을 얘기하는 거야. 극점. 극점. 맞죠? D급 볼래? ABC가 각각 속도의 그래프는 X축에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모두 같아요? 같죠? 왜? 그게 간 거리니까. 그게 가부터 나까지의 길이야. 이해했나요? 이거 눈으로 푸는 거라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74, 76, 77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생각보다 할만해요. 여기까지가 전체 시험 범위입니다. 문제는 선생님이 매해 해보지만 여기에 넓이랑 속도에 유형이 되게 많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엄청 많아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진짜 완전 개 노가다로 시험을 봐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1대2 이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방법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모르면 그냥 뭐 다 노가다로 풀어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숙제하는 속도도 달라져. 그러니까 부익부 비익부이 되는 거야. 잘 아는 애는 더 빨리 풀고 모르는 애는 더 늦게 푸니까 풀기 싫어지는 거지. 이걸 견뎌내셔야 된다고요. 내가 잘 못해? 그럼 더 많이 풀어야 돼. 잘하는 애들보다 1.5배, 2배는 더 많이 풀어야 돼. 그래야 비슷한 점수가 나올 수 있어. 아니 하지 말든가 포기하든가. 이렇게 하면 또 선생님이 포기하랬으니까 깔끔하게 포기할까? 이럴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진짜 각오하고 지금 한 3주? 밖에 안 남았는데 2, 3주 동안에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헷갈리는 이유도 겁나 많을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깨져봅시다. 시험 하나 볼게요.